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격화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피해가 이제는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냉정하게 본다면 시공사와 조합 간의 싸움에 일반 수분양자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겪게 될 일이고,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직계가족과 형제관계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한번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 상당수가 연관될 수밖에 없어서 그저 남일이라고 치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어디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목동 파라곤입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추가 분담금이 문제입니다. 조합의 이야기는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 인상을 이유로 100억 안팎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조합은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둔촌주공은 몇 천억을 넘어서 조 단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100억? 이거 큰 금액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99세대 아파트입니다. 이 중에 153세대를 일반 분양했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5억 초반, 84제곱미터는 7억 초반 정도의 일반 분양했습니다. 보류지가 일부 있다고 치면 조합원 수가 대충 나옵니다. 얼마 안 되는 조합원 수에 100억을 나눈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1인당 1억에 가까운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할 때 다 됐는데 갑자기 100억은 왜 올려달라는 걸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유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결국 조합하고 시공사는 조율이 안 됐습니다. 시공사는 입주를 막아버리는 강수를 둡니다. 그런데 조합원뿐 아니고 일반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도 입주를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남의 일처럼만 들리시나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심심치 않게 벌어질 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지금은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까?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못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을 아마 입주일에 맞춰서 뺐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구도 가전제품도 이사일에 맞춰서 다 주문했을 겁니다. 이삿짐은 컨테이너에 보관한다 쳐도 온 가족이 친척집에 신세 지는 일이 발생하거나 단기 임대로 거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이야 어찌어찌 버텨본다고 하지만 기약 없이 길어지게 된다면 이거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아이들 학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이거 정말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 서밋, 여기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사비 문제로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 이런 잡음은 간혹 벌어지긴 하지만 이번엔 조합원 입주 제한을 언급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670억 원 증액을 요구한 겁니다. 2023년 5월이나 6월쯤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의견은 도급 계약을 할 때 착공 후 물가 상승 반영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천재지변으로 공사 중단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공사비 변동은 없는 게 일반적인 룰입니다. 시공사 측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국제적인 상황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이거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양쪽 모두 해결이 잘 원활히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가 끝일까? 이 문제로 머리 아픈 곳은 사실 더 있습니다. 강남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들의 아파트도 비슷한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대한민국에서 힘 좀 쓴다는 분들이 여기 조합원이실 겁니다.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현재 공사비 증액이 타당한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추가 공사비 요청액은 1,56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반포 메이플 자이, 여기도 엄청 유명합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 요청액은 4,700억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후덜덜합니다. 오히려 이곳들은 그나마 나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착공 못한 곳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곳 이외에도 여러 곳 더 있습니다. 아직 수면 위로 다 떠오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쉬쉬할 뿐 속은 지금 다 골마가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 분양가 상승에 이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에는 또 부동산만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 또한 아마도 부동산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겁니다. 어떻게 활용한다는 걸까? 추가 분담금 더 나온다는 걸 바로 공포감 조성입니다. 모든 분양 예정 단지들이 공사비 증액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다 공사비 증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분양 가격이 지금보다 더 이상 낮아질 일은 앞으로 없겠죠. 지금 당장은 이 분양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미래를 한번 본다면 지금이 가장 싼 분양가예요. 지금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더 비싼 것밖에 안 남아요. 이거 제가 사장님께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에 나온 이 앞에 기사들을 쓱 들이밉니다. 선수들의 마케팅은 악재도 호재로 둔갑시켜서 팔아먹는 겁니다. 또 하나 부동산 마케팅 법칙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는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껌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껌은 텁텁한 입안을 좀 더 깔끔한 느낌을 들게 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트나 과일향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겹살 맛이 나는 껌이 등장합니다. 아마 99%는 이거 안 살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든 또 1%의 특별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껌 같은 저렴한 소비재는 99%한테 외면을 받는다면 아예 제품을 출시하지 않습니다. 1%한테 팔아봐야 아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수백만, 수천만 명한테 수십억 통을 팔아야 이익이 남는데 1%를 위해서는 삼겹살 맛 껌을 절대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아파트나 상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단위가 일단 억입니다. 1%만 공략하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뭘까? 아무리 부동산 불황이라도 1%는 어디에나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그 1%한테만 팔면 된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99%한테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이 99%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상담하던 상담사들이 갑자기 싸늘해지는 걸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1%한테만 집중하고 승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방법, 요거를 택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팔 부동산이 10개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의 법칙을 적용하면 나는 1000명한테 이 부동산에 관심을 끌면 됩니다. 그러면 10개는 팔립니다. 만약에 100개라면 10,000명, 1000개라면 10만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99%가 이거 별론데? 라고 해도 1%가 난 이거 좋은데 하면 그게 룰이 돼버리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1%만 사줘도 돈이 되는 게 바로 부동산. 신문을 보면 광고인지 기사인지 모를 이런 부동산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잘 보면 어디 한쪽에 광고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있긴 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종이신문을 봐? 하지만 아직 꽤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또 이거를. 그리고 종이신문에 부동산 광고 한 거를 인쇄해서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그걸 활용하는 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마치 언론에서 이걸 좋다고 호평을 내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많이 마케팅에 활용합니다. 앞서 말한 그 1%를 향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사 같은 광고는 누가 쓰는 걸까? 언론에서 써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써서 언론사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어주기만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 같은 광고를 그래도 언론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하고 올리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그걸 주택 공급자가 스스로 쓰는 겁니다. 이 외에도 더 깊이 많지만 더 이야기하면 정말 꾸릿꾸릿한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좀 새가슴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언론, 홍보, 광고, 마케팅에 관련된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거나 공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분야도 엄연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 이분들 엄청 많고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한두 분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전문직일 뿐입니다. 가끔 이런 의문 가진 분들 또 계실 겁니다. 너 복덕방 한다며. 복덕방 하는 주제에 뭐 이렇게 아는 척이야? 세상에는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공격수도 하다가 또 수비수도 하다가 그렇게 되더군요. 지금 이 채널의 정체성은 분양이 됐든 집을 매수하든 좋은 집을 한 채쯤 가지고 싶은 분들을 위한 그런 채널입니다. 지금은 분양도 받지 말고 집도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기왕에 집 사는 거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공격에서 최소한의 수비수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수비수 한번 해보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 잘 돼서 구독자님한테 아이고 우리 부동산 오시면 좋은 물건 많으니까 저한테 계약하세요. 저한테 집 사시면 참 좋아요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제가 돈을 벌 거면 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 하나 더 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돈하고 상관없이 수비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공격수였으니까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그 패턴이 눈에 보이고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사기에 가까운 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엄청나게 터질 겁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뿐만 아니고 서울에도 지금 많습니다. 겉으로는 이게 크게 이슈화 시키고 싶지 않을 뿐이지 속이 지금 문드러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공사와 조합의 분쟁에 대한 일반 어떤 수분양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조합원 분들도 지금의 상황을 미리 봐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히 부동산 공격수들이 어떻게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슛을 하고 득점을 하는지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